제가 김명준 앵커한테 한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네. 근데 소송을 딱 제기하려고 하니까 돈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제가 소송에 이겨도 돈을 못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돈을 딱 묶어놓는 겁니다. 내가 소송에 아하. 이기면 가져올 수 있게. 네. 그걸 했다는 건데 네.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관련해서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다지 전우원 씨 입장에선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전우원 씨를 채무자로 하는 그 가압류가 인용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채권자가 조금 관계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0일에 했고 일주일 만에 17일 날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박상아 씨면은 뭐 전우원 씨는 새엄마 분 되는 분 아니에요? 네, 새어머니, 뭐 의붓 어머니 이런 관계로 지내는 것인데 일단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가 보유하고 있는 웨어밸리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 7%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처분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가압류가 인용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안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전우원 씨 이름으로 주식이 7%가 보유돼 있었습니다. 21만 주인데요. 네. 어느 회사의 주식이냐면 웨어밸리라고 전우원 씨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경에 설립했던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 일단 7%의 주식이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전우성 씨도 7% 동등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보통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라는 소송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마라, 묶어놔라는 취지로 이제 하는 그 보전 조치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가로는 한 4억 원 정도가 넘을 것이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5년에 걸쳐서 한 배당도 받은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배당금도 이제 주주로서 받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가 주목됐던 과거의 어떤 전례는 2013년경에 검찰에서 이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을 받겠다라고 이제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회사의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비자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서 이제 주목된 회사이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새어머니가 채권자로 압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분 이거예요. 막 뭐 주식 관계가 어쩌고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전우원 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엿한 직장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박상아 씨가 백성 변호사님 네. 다 큰 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처분 못하게 해주세요. 가압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일단 뭐 가족 관계에서 뭐 형사적으로 절도죄나 이런 건 인정이 되지 않지만 가족 간에도 돈을 돌려받을 게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김명준 앵커한테 한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네. 근데 소송을 딱 제기하려고 하니까 돈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제가 소송에 이겨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딱 묶어놓는 겁니다. 내가 소송에 이기면 가져올 수 있게. 네. 그걸 했다는 건데 네.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할 때 어떤 신청서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소장, 어떤 채권이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우원 씨의 친모 최정혜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이 웨어밸리 주식을 2019년에 전지용 씨가 우리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걸 저기 우리 박상아 씨한테 다 넘겨라, 양도해라. 이렇게 전원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원래 거기 증여세가 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증여세를 아끼려고 과거에 전우원 씨의 학비 같은 거를 박상아 씨가 다 빌려준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달라는 건데 주식을 안 주니 이거 언제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묶어달라. 이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새엄마 박상아 씨가 쉽게 말하면 나 이거 그냥 달라고 내가 생떼 부리는 게 아니라 다 이 앞으로 들어가다 학비 이제 내가 좀 돌려받겠다고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거 지금 그런 논리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걸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우원 씨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이 박상아에게 갔고 그 지분을 전재용 씨가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목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박상아 씨가 즉 새엄마 박상아 씨가 전호원 씨한테 내가 지금까지 너 뒷바라지한 건 이제 돌려받겠다는 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어요. 전호원 씨 얘기로는. 네, 전원 씨의 최근 행보와 이제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영향을 충분히 받은 가압류 신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압류 신청서에는 내가 받을 채권이 있다라는 것도 소명을 해야 되지만 왜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해야 되느냐,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팔아치우거나 은닉할 수 있다라는 걸 적어야 되거든요.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 본인들이 적은 내용들은 최근 전호원이 친부인 전재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전재용 씨, 그자, 악마라고 부르면서 폐륜적인 언어를 일삼았다. 그리고 이제 박상아 씨가 미국에서 이제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 부분을 고마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원한만 드러내고 있다. 이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몰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즉 현재 전호원 씨는 얼마 전에도 할머니 이순자 씨와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집안에서 이제는 보호하거나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으니 공개적으로 나도 과거에 뭐 약정서를 받았든 각서를 받았든 예전 같은 분위기면 소송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붓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주식을 가져오는 소송을 한다는 게 이 집안엔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어차피 적대적인 관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음이 드러난 마당이니 재산적인 부분도 압박을 해서 전원 씨의 행보를 막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원 씨는 나 돈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주식이라도 받아서 그 입을 막거나 우리 집안을 공격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사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그거잖아요. 전우원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이제는 돈 좀 받아내야겠다. 그동안 키워준 값을 좀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럼 여기 대해서 전우원 씨 네, 가압류하세요.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전원 씨가 오늘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신경을 밝혔는데 지금 1,000만 원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주식 갖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주식 갖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 회사 자체가 약간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억울하지도 않고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하게 말했다가 또 소송 걸까 봐. 이 소송이란 건 이제 과거에 과거는 아니죠. 지금도 이제 가족들이지만 사실상 인연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가족들이 소송을 걸까 무섭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전원 씨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이제 뭐 해당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으니까 이게 가압류가 최종 인용이 되면 그냥 그거는 전두환 일가로 그냥 귀속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압류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걸 뭐 기부할 방법은 없겠네요. 네. 당연히 일단 기부할 방법은 없고 이제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고 뭐 일단 이 재산이 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박상아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여기 생활비 과거에 내가 대준 것 때문에 양도하기로 했는데 양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소송인지 생활비 달라는 소송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전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박상아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한다. 그럼 전우원 씨 주식 전부는 박상아 씨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하. 일단은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개 상황 좀 지켜보고 최근에요. 전우원 씨가 그 친할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전우원 씨의 친할머니 바로 이순자 씨잖아요. 이순자 씨한테 받았다는 뭐 문자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뭐 파장이 일었었잖아요, 권영찬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뭐 앞서 지난달
지난 말에 우리 MBC PD수첩에서 짧게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이 씨의 메시지 전문이 공개가 되면서 어찌 보면 또 온 가족의 또 폭로성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메시지에서 이 씨는요.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라며 할머니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너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희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보라며 피덩이인 너를 낳자마자 옥바라 중인 나에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쫓아간 사람이 누구였냐고, 낮에는 자고 밤마다 울어대는 너를 업고 밤새도록 업어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세라 해도 어쩔 수 없는 법이라면서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뒀던 금은부치 모두 팔아서 명문대학 졸업시켜놨더니, 근데 이게 또 아까 박상아 씨가 돈을 댔는데 이것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명문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서로 뒷바라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드리고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덧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가족 간에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이게 여파가 아주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해석 뭐 딱 감 잡으셨겠지만 친할머니라는 이순자 씨의 얘기도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이놈 자식아 너를 이렇게까지 금지 오겹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뭐라고 언론에다가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낼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이상한 집안으로 뭐 돈이 뭐 펑펑 쓰고 이상한 비자금하고 그렇게 할미를 이렇게 막 몰아붙여?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조영은 원장님. 네, 지금 전우원 씨 친할머니인 이순재 씨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누가 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친할머니보단 전우원 씨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전혀 공감받고 이해받지 못한 데 대한 화도 있지만 이 이순재 씨의 문제의식이 없음에 대한 그 혼란감이 굉장할 것 같아요. 이 전우원 씨가 할머니와 언제 마지막으로 소통했느냐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네. 소통다운 소통을 한 적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전화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뭐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심리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는 사건을 마주하면 대체 왜 그런지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지금 전우원 씨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피해자분들을 다 찾아뵙고 정말 모르시던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이렇게 말을 네. 전했습니다. 뭐 전우원 씨를 무작정 뭐 두둔하거나 칭찬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사고방식만 놓고 보면요. 더 의젓하고 막 어른스러워요. 자신의 그 위 손위 가족들을 봐도. 왜 보세요? 전우원 씨가 뭐라고 한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즉 친할머니 이순자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할머니도 정말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순자 씨한테 막 분노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참 할머니도 엄청난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있군요. 참 측은합니다 할머니. 이런 연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 새엄마 그리고 친할머니 말고도 또 이 전우원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족이 있다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국 씨가 절연 선언을 했다면서요. 너는 내 조카도 아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가족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솔직히 좀 서운하지는 않았습니까? 서운하고 힘들죠. 근데 또 동시에 뭔가 후련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론됐던 인물은 전우원 씨의 큰아버지 전재국 씨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이제부터 너랑 연을 끊겠다!
그건 진짜 엄청난 일 아니고서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근데 전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할머니한테 이런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네. 거고, 또 큰아버지인 전재국 씨가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넌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약 부분은 사실 이제 전원 씨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본인이 처벌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의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살아, 잘 살아라 이 말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누가 더 제대로 잘 사는 건지 좀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이고요. 전원 씨의 심정은 서운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후련하다라고 했는데, 후련하다라는 것은 전원 씨가 할아버지 그 전두환 씨가 왜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했었잖아요. 아하, 네. 아마 이런 폭로할 때 굉장히 괴로웠는데 네. 오히려 가족관계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런 심장을 밝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전원 씨는 지금 정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원 씨를 가만히는 놔두지 않는 환경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